자료에서 그죠? 오늘은 중개 실무다. 중개 실무 그죠? 갈 길이 멀고 양도 빡빡합니다. 그죠? 바로 본 게임 들어가 줘야 됩니다. 들어가지고 빡빡하게 돌려야 됩니다. 자, 중개 실무입니다. 중개 실무. 자, 우리 과목은 그죠? 크게 파트가요. 딱 3개 파트죠. 요래 파트가 3개 편제로 나눠져. 현재 요 2개 파트는 마무리 지었고 우리 오늘 요 중개 실무 파트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뭐 먼저 하겠죠? 중개 실무. 자, 중개 실무는요. 수록된 편제를 보면 그죠? 총치 그리고 대상물의 조사 확인. 대상물의 우리가 조사와 확인. 그리고 거래계약, 그죠? 거래계약 체결하고 작성 실무, 그리고 개별법에 대한 실무,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경공매, 그리고 입찰 대리. 우리 실무 파트는 토탈 수록된 파트가 요래 보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굳이 여러분들도 궁금증만 총칙은 많이 나오면 하나 정도 던지면 많이 나오면 하나 그죠? 이것도 최근 몇 년간은 출제도 안 됐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신경 쓰면 되고 또 수업 중에도 한번 했습니다. 그지? 중개 계약에 관계되는 거 있잖아 그죠? 크게 신경 쓸 거 없고 대상물의 조사하기는 뭐다? 3문항에서 한 5문항 정도. 거래계약 체결하고 작성은 하나, 개별법 실무는 하나에만 둘, 경공매는 뭐다? 입찰 대리하고 2문항 아니면 3문항 요래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3, 5, 6, 11, 12문항 아닙니까? 여기서 또 거의 또 많이 좀 줄어듭니다. 줄어들어가 현재 우리 실무 추세가 한 작게 나오면 6, 7문항, 많이 나오면 7, 8문항 정도가 좀 출제가 되더라고 그죠? 그래 큰 뭐지만 최근 몇 년간은 트렌드가 그러니까 그걸 좀 감안해서 공부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해야 될 것부터 서서 보면은 자 총칙은 뭐다? 중개 계약에 관계되는 거 4가지 있죠. 그건 뭐 책 보면 됩니다. 우리가 정규 수업에 충분히 달았고 그죠? 중개 계약의 뭐 서면화 유형화의 기능 그죠? 그 중개 계약이 종료되는 사례, 중개 계약의 법적 성격, 그 중개 계약의 종류 있죠, 그죠? 일반 전속, 순가, 공동, 독점 그거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그 대상물의 조사 확인, 예, 대상물의 조사 확인 파트입니다. 대상물의 조사 확인 파트는 우리가 기본적인 사항하고 그리고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법상 그죠? 공법상의 거래 규제, 공법상의 뭐다?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요래 일단 보면 된단 말이야. 기본적인 사항은 뭡니까? 토지하고 우리가 건축물이 있잖아, 그죠? 이것도 우리 많이 했으니까 오늘 안 합니다. 자, 토지의 기본적인 사항이 뭡니까? 소재지, 지목, 면적, 지형, 경계, 지세, 방향이잖아. 땅에 시험 나올 거 3가지 딱 말씀드리면 계속 했지 않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문제풀이 충분히 되니까. 뭡니까? 지목하고 면적은 대장 중심인데 만약에 환지 대상 토지인 경우는 지목하고 면적을 종전의 지목이나 면적을 조사하지 말고 앞으로 바뀔 지목과 면적을 조사하라. 그거 중요하고. 그리고 경계는 뭐다? 우리가 그러니까 실제 경계보다는 뭡니까? 공부상 경계가 기준이다. 그게 좀 보면 되겠고. 지세는 우리가 실제 공부상 조사가 불가능하니까 현장 답사를 통해서 조사하라. 그거 말만 됩니다. 토지의 기본적인 사항은. 건축물의 기본적인 사항은 대부분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조사하면 되는데 건축물의 방향이나 외관상 특징이나 기능상의 문제점은 뭐다? 이거는 현장 답사지 건축물 대장이 아니더라. 그거 말하면 돼. 더 이상 나올 거 없어요. 고려 보시고. 권리관계 오늘 한 번 더 합니다. 그죠? 분묘기지권하고 그리고 장사법하고 그리고 뭐예요? 자연장지 그죠? 자연장지 조성. 요거는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보겠다 이 말입니다. 요거 보고. 공법상 거래 규제는 뭐다? 우리가 농지법 알 농지법. 농지법에는 뭐예요?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하고
농지 뭐예요? 임대차 있잖아요. 임대차. 그죠? 요거를 우리가 1교시에 한번 보겠다. 요걸 1교시 한번 요건 보자 이 말이야. 보고. 그 거래계약 체결하고 작성 신문은요. 이건 진짜 사례 말고 사례야. 뭐 개공이 상속재산을 계약한다. 법인채와 계약한다. 뭐 법정 대리인과 계약한다. 뭐 임의 대리인과 계약한다. 그죠? 이런 거. 그리고 뭡니까? 공유, 합유, 총유물을 계약한다. 뭐 이런 식의 말 그대로 사례야. 뭐 미성년자와 계약한다. 피성년 후견인과 계약한다. 뭐 피한정 후견인과 계약한다. 말 그대로 그 사례니까 이거는 공부할 게 없습니다. 이건 문제 풀면서 하나의 실무적인 사례 보면 되는 것이고. 개별법 실무에는 우리가 4가지가 파트가 있습니다. 금인계약하고 그리고 실명법하고 그리고 주임법하고 상임법이 있단 말이에요. 주임법, 상임법 오늘 또 다시 한번 자근자근 밟아보겠다. 민법에 잘 커버했겠지만도 우리가 또 주임법, 상임법 제 전공 파트니까 그죠? 주임법, 상임법도 완벽하게 한번 커버해줄게 올 거죠? 밑둥을 한번 잘라드릴 테니까 수업 중에 자료가 나왔잖아. 자료 나왔고 한번 다시 한번 잡아주겠어요. 이거 보고. 금인계약은 우리 시험하기 처전 등장 안 합니다. 금인이 뭐예요? 검사받는 도장아이가 그죠? 과거에는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 넘어갈 때는 전부 다 관할 시군구의 검인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해 가지고 등기할 때 금인계약이 있어야만이 등기가 넘었다 이 말이야. 지금은 매매에 대한 계약이 99.9%가 중개사무소에서 매매하니까 그 실거래가 신고로 바뀌었잖아. 실거래가 신고하지 금인계약 안 한다 이 말이야. 교환하고 물론 증여 판결은 아직까지 금인 맞는데 일선 중개사무소에서 뭐 교환, 증여, 판결 이런 계약은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 그 접근 안 하고 실명법 명의신탁이죠. 그죠? 등기의 명의신탁, 계약의 명의신탁. 문제 풀면서 시간 되면 한번 잡아주긴 잡아주겠습니다. 이것도 제 전공 파트입니다. 등기의 명의신탁하고 계약의 명의신탁 그리고 명의신탁의 예외 특례 그리고 명의신탁 신탁자와 수탁자의 제재, 가진금 제가 밟아줄 수 있는데 이 문제 풀어서 한번 슬쩍 한번 보면서 살펴보고 이건 오늘 하겠어요. 주임법, 상임법은 잘 겠어요. 여기 2교시 나오는 것이고 마지막 시간에마다 경공명 입찰대리 특히 입찰대리는 원래 한 번도 안 봤잖아. 그죠? 안 봐야 되고 뭐 채 하나하나는 고정 출제합니다. 무조건. 이건 내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내가 자근자근 밟아줄 수밖에 없고 내 알고는 대안도 없고 아는 나도 없습니다. 이건 내가 완벽하게 커버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3교시에 본다. 요래 보시면 돼. 1, 2, 3 오케이? 자, 들어가 볼게요. 자. 대상물의 조사와 확인. 아, 저 정신 차려요. 저도 그저 뭐 놀고 싶고 쉬고 싶지. 여러분이 더 의욕이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그래야 되지. 강산 남들은 꼭 하려고 걸다가 듣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래 있다. 야야 시험 우리가 친다. 몸 상한다. 이렇게 해서 한번 골치 아프다. 그치? 자는 웃긴다. 시험은 우리가 치는데 와저 쥐가 저 헐떡거리놓고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진짜로. 뭐 저도 제할 도리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하니까 적극 덤벼요. 밖에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이. 바짝 정신 차려가지고 정 하나 따고 나가야 되죠. 자, 대상물의 조사와 확인입니다. 말 그대로 대상물 조사가.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 이거는 뭐다? 대장 기준 이거는 뭐 봤잖아. 그때 꼭 그렇지만 언제 뭐 하겠단 말이요? 권리관계 그죠? 물건의 권리관계. 권리관계는 뭐단 말입니까? 우리가 등기부를 기준으로 그죠? 제가 이 기준 맞죠? 단어를 적는 이유는 그죠? 뭐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 물건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뭐 등기부만을 조사하면 된다. 대장만을 조사하면 된다는 맞나 안 맞나? 다 틀립니다. 제가 기준을 적는 이유는 당일날 시험 치실 때도 대상물 조사하기 파트에서 그죠? 뭐 1차적으로 그거를 우선시해서 조사해 보았다. 그거를 뭐 중심으로 조사해 보았다는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만을 통해서 뭐 조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답이 아닌 걸로 보면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공부상 확인되는 사항 있더라도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의 권리들도 많고 설사 공부상 확인되는 사항도 현장 답사를 통해서 뭐다 별도의 조사 확인할 의무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정확도를 위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거를 중심으로 조사해 보았다는 맞지만 그것만을 통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답이 아닌 걸로 봐도 무리 없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 일단 보시면 돼요. 자 일단 권리관계에 제일 처음에 분묘기지권입니다. 분묘기지권.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분묘기지권. 그죠? 자,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분묘기지권. 100 몇 페이지예요? 자,
교재 103페이지가 그러면 103페이지 105페이지 105페이지 그죠? 105페이지 보시면은 분묘기지권이 나옵니다. 분묘. 여러분 분묘기지권이 뭐예요? 분묘기지권. 에이? 또 봐라 또 아침부터 또 그죠? 아 이런 거 안 되면 마음도 아프대. 누나야 분묘기지권이 뭐고 나 누나 믿고 있다. 분묘기지권. 에이 이건 묘지는 맞는데 이게 이 단어가 나와줘야 됩니다. 타인토지라는 단어가 나와줘야 돼. 그렇지요. 그렇지요. 자기 토지에 자기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분묘 기지권을 인정 못 받습니다. 민법에 이런 법정상권 잘 배웠잖아. 민법에 의한 법정상권 305조와 360조잖아. 그냥 저당권에 의한 법정상권하고 전세권 설정에 의한 법정상권, 그리고 간섭법상의 법정상권, 경매나 뭐 기타의 사유 있잖아. 아마 이래 민법 강사가 접근했을 거야. A로 시작했다가 뭐다? 결국 뭡니까? 경매나 매매, 기타의 사유로 매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법정상권, 민법상의 법정상권하고 간섭법상의 법정상권 이렇게 접근했을 거야.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분묘기지권도 법정상권 인정받아요. 법정상권 인정받는다는 말은 뭐고? 토지 소유권이 침해되나 안 되나? 안 되나? 당연히 되지 누나야. 이런 게 안 되면 이러면 공부 안 되는 거야. 규정과 안 중요하대. 법정상권을 인정받는다는 말은 토지 소유권이 침해되잖아. 아이고 야 그것도 모르면 공부 왜 하나 이리? 맞잖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자기 토지에 자기 건물인 같은 경우는 법정에서 인정해줘 버리면은 말이 안 맞잖아. 나중에 토지 때 팔았을 때 그 다음 토지 소유자가 얼마나 손해를 보겠단 말이야. 말이 안 맞잖아. 이 공부는 생각의 차이인데 뭐 자세한 건 민법에 배우셨다. 괜히 미안합니다. 그거 배우셨어. 그치? 자 일단 뭐다 분묘기지권은 뭐다 타인 토지야. 타인 토지. 오케이? 그걸 일단 보시면 돼요. 자 봅시다. 자 105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분묘기지권, 그 밑에 분묘기지권의 의의는 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수하고 봉제사기에 줄칠까요? 타인 소유에만 포인트를 잡아 놓으시죠. 타인 소유, 그자. 밑에 물건이잖아. 지상권의 유사한 물건입니다. 그지? 물건은 모든 권리를 배척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묘기지권 좀 이따 경매도 배우지만 무조건 인수가 되는 권리입니다. 등기 없이도, 그자. 분묘기지권의 취득은 그자. 분묘기지권의 성립 요건은 A 보시면 승낙을 얻어 줄쳐 놓으세요.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줄쳐 놓으시고, 그러니까 소유자의 승낙을 얻는 경우는 분묘기지권을 인정받겠다 이 말입니다. B 보시면은 그 밑에 20년간 평원 공연 그거 줄쳐 놓으세요. 20년간 평원 공연.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렇죠. 시효취득이야. 시효취득. 그자. 옆에 시효취득 적어 놓으시죠. 이게 시효취득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효취득은 자주점유겠나요? 타주점유겠나요? 자주점유예요. 이게 누나 자주 들어보십니까? 기가 찬다. 기가 차 진짜. 제가 한번 틀렸다 말 안 해서 이게 기대하지 말고 다시 한번 기회 줄게요. 이게 자주점유입니까? 타주점유입니까? 자주 보라투 끝까지 갈래? 자주로 배웠나? 누가? 민법에 시효취득을 원래 시효취득은 자유자만점 이거는 시효취득 이건 타주점유입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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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분묘기지권 배우잖아 지금. 이건 타주점유입니다. 타주점. 왜냐하면은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 분묘를 뭡니까? 그 나무 토지의 분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이지 분묘의 토지를 소유하고 개념하는 그런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건 타주점유야. 타주점유. 그렇게 이제 그 소유 의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지권만 얻는 거 아이가. 기지권만 얻는 것이지. 자 그러면 자 누나가 내 임야에 분묘를 설치했다. 아 내 말 들어보시죠. 누나 보시죠. 그지? 그렇지 맞아. 그 도둑질은 뭐고? 내 말 들어보시죠 누나야. 그죠? 도둑질은 그 물건을 지가 소유하려고 도둑질 하잖아. 그래 자주 맞지? 이거는 누나가 그러면 누나 설명 두고 설명해 누나야. 누나가 내 임야에 만약 조상의 분묘를 설치했다. 여기까지 따라오지요. 그러니까 누나가 그 임야를 토지를 소유하려고 분묘를 설치했나? 아니면 그 조상님의 분묘를 설치해가지고 제사 지으려고 설치했나?
그래 그거 아이가 그래 소유의 목적이 아니잖아. 맞잖아. 그렇기 때문에 타주 점유인 거야. 그 누나 자주 다 봤어 그럼 시험 나오면은. 아니 그 기지를 점유했는 거는 내거 하려고 점유했는 거야. 그 내거 하려고 하면 자주지. 아니 그 토지를 소유의 개념이 아니잖아 누나야. 토지는 아니라도 분명히 내 거잖아. 토지 아인 자체가 이미 소유 아닌 게 이미 타주다 하는 누나야. 분묘를 내 거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나무 토지에 내 조상의 분묘를 설치해 가지고 뭐다 제사를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것이지 소유의 개념이 아니잖아 누나야. 그 분묘 기지의 권한을 얻는 거 아이가. 분묘 기지가 틀을 뭐다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것이지 분묘를 점유하는 게 아니잖아. 소유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타주점유. 누나야 그럼 뭐 그 누나는 답을 하시든지 저는 분명히 타주라 했습니다. 시험 나면 그러면 자주 하시려고 하면 나 원망하지 마라. 타주는 다 됐지 그제 고려 보시고. 아니 20년간 평공연하게 설치했단 말은 그만 이 말이야. 내 그 임야를 20년 동안 무사히 설치했으니까 내 그 토지를 소유 내 걸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내가 20년간 무사히 있었으니까 내가 조상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한을 얻게 해달라 하는 것이지 그걸 소유하는 게 아니야. 토지를. 누나 좀 살자 좀 진짜로. 가르치면 강사 말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누나야. 그죠? 맞지? 이거 타주 점. 누나 말고는 다 지금 타주를 지금 알고 있다 지금. 진짜 미치겠다 누나야. 맞다. 이게 시효취득은 자유제 맞는데 분묘기지권은 시효취득이 타주점입니다. 소유의 목적이 아닙니까? 누나 됐지? 누나 뭐 현명하신 분이 와까시노. 자, C 보시면은 그자 C 보시면은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을 함이 없이 토지 매매 그자. 이거 이 말입니다. 임야에 분묘를 설치해 놨는데 매매 계약을 체결했잖아. 체결했는데 후에 뭐 계약할 때 분묘의 이장에 대한 별도의 특약을 안 하고 뭐단 말입니까? 임야를 매매했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분묘 기지권을 인정받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분묘 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분묘의 그 터입니다. 터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것이지 그 토지의 소유의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야. 뭐 뭔지 알겠죠? 그래 보시면 돼요. 꼭 좀 알아놔야 돼요. 모르면. 다음 분묘 기지권자는 뭐다? 종손이 권리를 가집니다. 저는 막내이기 때문에 별로 동의 안 합니다만은 일단 시험상은 종손입니다. 요즘은 맞아요. 핵가족 해가지고 딸도 장자 승계권을 다 가지고 이러니까 종손이 권리를 가진다. 이걸 마시면 되겠고. 다음 공시 방법은 그자 이런 거. 그 두칸 밑에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분묘라 할 수 없으며 줄쳐 놓으시고. 여기에 가묘입니다. 가묘. 그리고 옆에 평장에 줄 좀 쳐놓으시고. 그 밑에 암장에 줄 좀 쳐놓으시고. 그 밑에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거 시험 되겠죠.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가묘나 뭡니까 그죠? 평장이나 암장은 뭐다? 분묘 기지권을 인정 안 한다 이 말이야. 가묘나 평장이나 암장은 분묘 기지권을 인정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 말입니다. 다음 분묘 기지권에 보면 요거 한 개 적어 놓으셨어. 자, 요거만 누나 좀 더 이해될 거야. 분묘 기지권하고 분묘의 점유 면적입니다. 여러분 기지가 뭐예요? 기지가 기지떡은 알아 누나야? 기지떡. 그래 술떡 억수 맛있대 그래. 부산 가니까 모르더라. 부산이나 저 딴 데 가면 모르더라 그죠? 안동에만 있는 떡 같아 이거. 기지떡이 술떡이라 봐도 뭐 위에 그 어릴 때 기억에 뭐 잎사구통만 올려놓고 막 하던데 기지 뭐 그래 어쨌든 됐습니다. 그냥 만개떡 비슷한 거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기지가 뭐고 그래 그건 거고 이제 기지가 뭐고 그래. 뭐 누가 보면 요 위에 오셔가지고 터야 터 기지. 그럼 이러면 요거 끝나쁘잖아. 분묘 기지권은 뭐단 말입니까? 이 분묘 기지권은 기지 플러스 뭐단 말입니까? 주변의 공지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기지권은. 분묘 기지권은 터 외에도 뭐다? 주변의 공지까지를 다 포함하고. 분묘의 점유 면적은요. 요거는 뭐다? 기지 면적만을
점유 면적은 뭐다? 기지 면적만입니다. 당연히 시험에 분묘의 점유 면적은 기지와 주변 공지 틀립니다. 그것을 보내봅니다. 자, 잘 봐. 기지권 분묘의 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뭐다? 그 터 외에 제사 지는 공간까지 권한은 줍니다. 봉분에 맞잖아. 요 봉분에 여기서 제사 못 지니까 어디 버리자 못하노? 분묘 기지는 뭐다? 요 터에다가 그자 기지권은 터에다가 제사 지는 공간까지를 기지권으로 인정해 줍니다. 근데 분묘에 점유할 수 있는 면적은 뭐다? 기지밖에 인정 안 합니다. 너무 짜증나게 지금 너무 땅 아니까 전부 너무 땅. 기지 면적은 뭐다? 점유 면적 같은 말로 하면 점유 면적은 기지 면적만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연하게 주변 공지를 거의 공식으로 알고 들어가잖아. 분묘 기지권 자체는 뭐다? 주변 공지까지 포함하지만 분묘의 점유 면적은 기지 면적만을 의미합니다. 분묘의 점유 면적은 기지 면적만을 의미합니다. 오케이?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책에도 써놨지 않습니까? 기지권의 효력은 분묘의 기지 줄쳐 놓으시고 그 두 칸 밑에 주변의 공지를 포함까지 줄쳐 놓는 거죠. 됐죠? 다음 지료의 지급 여부는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료가 요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료를 줘도 관계없습니다. 지료를 주든 안 주든 간에 꼭 이 사용료를 줘야만이 분묘 기지권을 인정받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 먼저 하겠죠? 20년간 평형공연하게 지냈으면 분묘 기지권을 인정받는다 했잖아. 꼭 이 사용료를 줘야만이 분묘 기지권을 인정받는 건 아니다 말이야. 안 주고도 관계없습니다. 다음 분묘의 존속기간은 뭡니까? 그 밑에 수호와 봉제사를 계속 줄쳐 놓으시고 그 밑에 분묘 기지권은 존속입니다. 수호와 봉제사를 계속 줄쳐 놓으시고 그 밑에 뭐다? 분묘 기지권은 존속. 오케이? 그래 일단 보시면 돼요. 즉 분묘를 뭡니까? 후손들이 관리만 하고 있으면 뭐단 말이요? 분묘 기지권은 존속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미리 가이드를 꺼내야 되는 게 지금 바로 배우는 장사법은 뭐고 설치 기간이 아무리 후손들이 봉사하고 관리해도 60년을 못 넘잖아. 그러고 장사법은 20년 아니라 20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해도 분묘 기지권을 인정 못 받습니다. 즉 시효치를 인정 못 받습니다. 이걸 시험에 우회 구분하노 김강사야 말씀드렸지. 문제에 명시한다 그랬잖아. 분묘 기지권에 의한 걸로 시험에 접근하든지 아니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시험을 묻는다든지 자연장지 조소에 관한 걸로 묻는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법규 내용이 다릅니다. 그럼 거기 요구하는 것에 따라 답을 달리 적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묘 기지권에 의한 걸로 적으면 뭐다? 시효치도 되고 그리고 후손들이 봉사하는 동안은 분묘는 설치 기간이 제한이 없습니다. 만년, 10만 년도 이런 식으로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장사법 시행 이후는 아무리 후손들이 잘 분묘를 관리해도 30년 아닙니까? 그리고 한 번 더 연장 가능하잖아. 최장 60년을 초과할 수 없단 말이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 일단 보시면 돼요. 다음 장사법 그죠? 재정목 영원히 쭉 읽어보시고 묘지 수급 계획은 뭐다? 그 다음 페이지 5년마다 그게 안 중요합니다. 매장 및 하장 시기는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이게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지금 요양병원이나 일반 병원에서 다 임종하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당직 의사가 뭡니까? 사인 때립니다. 그냥 이래가지고 몇 월 며칠 날 몇 시부로 누구 씨는 사망을 하셨다 이런 식으로 되면 그게 시체 그만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바로 장례 절차에 대해서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 돌아가셨잖아. 가정에서 또 이것도 봐. 24시간 그랬다 해도 24시간 동안 손을 못 댑니다. 절대 못 대는 게 뭐냐면 가정에서 돌아가셨다면 특히 더더욱 그런 게 더 심합니다. 그것도 병원에서도 그렇지만 또 가정에서 더 심한 게 가정에서 뭡니까? 만약에 사망하셨다. 구급차도 시체가 되는 경우는 이전 안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면 끌떡끌떡거리고 있으면 뭐다 거의 내 상태 가도만 그때는 긴급하게 병원 올지 모르겠지만 완벽하게 사망 나왔을 때는 안 옮길 겁니다. 왜? 시체 그만해서 나와주면 돼. 의사 가잖아 가들은. 결국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경찰에 사인 다치고 갈 겁니다. 아마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다만은 내가 배울 땐 그래 배웠는데 또 이런 거 시험 안 나온대. 이제 안 나온대. 이제 통상 그렇다면 통상 건데 병원 들어가시면 관계 없잖아. 의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임종을 홀사인 니라면 끝인데 집에 들어가실 때는 사인을 누가 뭐 하잖아. 우리 아버지 죽었다 몇 월 며칠 이거 알잖아.
쥐가 무슨 의사도 아니고 그죠? 그건 안 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경찰 입회하에서 뭔가를 조치를 해야 되지. 아마 구급차가 오더라도 제 생각에는 경찰 입회하기 전까지는 이장 아마 시체를 못 옮기라고 했어요. 특히 시골에 와 낮에 토요일 일로 같은 경우 있잖아. 와 자택에서 와 다리 헛디디가 넘어가 실족사 이런 거 손못 뗍니다. 콜라요. 그때는 그 지방법원 검사도 없고 뭐 어쨌든 의사도 없고 다 불러가지고 다 그걸 다 끝나야 어떤 뭐 장례 절차에 돌입하지. 손못 연모하면 연하면 안 돼요. 콜라입니다. 그대로 떠야 됩니다. 혹시나 타살일까 싶어 그렇다 이 말이야. 타살일까 싶어가지고. 그것도 의사가 또 만약에 형사가 좀 의심되면 부검까지도 가족 동의해서 의료 요청해서 사건이 되든지 그때 판단한다 이 말이야. 근데 뭐 80, 90 넘어가시는 분들은 뭐 아무 조금 더 좀 그런 걸 좀 덜 하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다음 매장, 하장 및 개장 신고는 좀 박스 나오고 다음 무용고 시체 등의 처리 이걸 봐야 됩니다. 2번 동그라미에 토지 소유자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줄칠까요? 내 마음만 적하나 금요일만 적하나 월화 수목은 안 가지? 예, 주말에는 합니다. 아 월화 수목은 말이야. 아니요, 주말에는 아 월화 수목 때 가나? 내 마음만 가는 줄 알고 한또 내 올 때마다 거기 가던데 내하고 이 공군하고 안 만나 싶어 합니까? 자 무용고 분묘의 개장을 하려면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거 추천했어요. 이게 그냥 왜냐하면은 이 말입니다. 이건 이해를 하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과 아직까지 묘에 대한 신성시 때문에 타인 토지 좀 이따 나오지만 타인 토지에 설치된 분묘, 무용고 분묘 이런 거는 뭐다? 개장을 못한다 틀립니다. 3개월만 공부하면 개장 다 된다. 그것 때문에 지금 알아는 거야. 여러분 상기 당이라는 문제 하나 무용고 분묘니까 또 뭐고 또 타인 토지 설치된 분묘니까 분묘는 개장을 못하는 생각인데 개장되나 안 되나? 개장됩니다. 3개월만 그 뜻을 공부했을 때는 뭐다? 얼마든지 개장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뭐 먼저겠죠? 고려 보시고. 다음 사설 묘지의 설치. 이게 개장 뭐하면 개발은 뭐하잖아. 임야 같은 경우 있잖아. 택지 개발됐다. 거기 뭐 무용고 분묘 같은 경우 얼마나 많겠노 말이야. 거기와 각 그 읍사무소 면사무소 앞에 분묘 개장 공고라고 신문하고 많이 때립니다. 그거 때리고 3개월만 지나면 다 개장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개장해가지고 뭐 다 바로 버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체 우리나라는 분명히 있어가지고 어디 시라든지 이런 군에 어디 안치 시설해가지고 납골 해놓고 시신 안치해놓고 납골하는 게 아니고 안치해놓고 거기서 또 1년 2년 지나면은 뭐다 그때는 뭐 화장한다 이런 말도 하는 것더라 그죠? 그래 보시면 돼. 다음 사설 묘지의 설치입니다. 자 개인 묘지는 뭐다? 사후 30일 내에 신고입니다. 사후 30일 내에 신고.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는 뭐다? 사전에 허가입니다. 사전에 허가. 오케이? 그래 보시고 다음 분묘 1기당 점유 면적은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초과 금지. 가족 종중 문중 법인은 뭐다? 10제곱미터 한상구당은 10제곱미터 초과 금지고 합장은 뭡니까? 15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초과 금지란 말이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이하와 같은 말입니다. 자기는 자신은 거든 그래 공부했어요. 땅이라도 이하라 단어 나오면 또 안 배다 하지 말해. 초과 금지가 결국 이하고 같은 말입니다. 30제곱미터 초과 금지가 30제곱미터 이하다 이 말입니다. 10제곱미터 초과 금지가 10제곱미터 이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합장은 뭐다? 15제곱미터입니다. 나 있잖아. 이거 합장 시험 몇 번 냈는데 20으로 답하시는 보면 그냥 한번 만나보고 싶더라니까. 안 그렇나? 한상과 10인데 합장이가 20인 것 같으면 말라 문제 내겠어 그냥. 뭔가 좀 면적이 다르니까 안 냈겠나 그냥. 근데 20 답하시는 분 나 진짜 한번 찾아가서 만나보고 싶더라 진짜로. 진짜로. 아니 깨떨을 찍더라도 맞잖아. 분명히 한상고에 10이면 합장이 20인 것 같으면 문제 법규 자체가 문제를 낼 의미가 없잖아. 더하기 빼기 문제 내는 것도 아니고. 통밥에 싱크비. 인생은요 IQ 좋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EQ가 좋아야 돼. EQ가. IQ 좋은 사람은 나중에 별로 뭐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이래 운 좋게 갈지 몰라도 EQ가 좋아야 삶을 잘 사는 EQ 좋아야 돼. 그 본능,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잘 삽니다. 머리 좋은 사람보다는 감각이 좋은 사람 그냥 그럼 있잖아.
예를 들만 그래 보시면 되겠지. 그죠? 합장은 15야 15. 그죠? 그래 보시. 다음 설치 면적은 뭐다? 개인 면적은 30제곱미터 이하. 설치 면 가족은 100, 종중은 1000, 법인은 뭐다?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상의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왜 이거를 또 유독 법인이 시험이 많이 나와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다 100, 1000나 만인데 10만이잖아. 전부 이하인데 이거 법인은 10만 이상 아니거든. 그래서 한번 줄쳤는 거죠. 자료 면적 알아놓으세요. 고려 보시고. 다음 분묘의 설치 기간 다음 페이지 그죠? 30년 그 줄쳐 놓으시고 분묘의 설치 기간 30년. 그 또한 세 칸 밑에 30년씩 1년에 한정하여 설치기간을 연장한다 하는 거. 그러니까 분묘의 최장 설치기간은 몇 년입니까? 60년, 60년. 그죠? 분묘의 최장 설치기간은 60년. 그죠? 그럼 이게 봐. 분묘 기지권은 최장 분묘의 설치기간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장사법 시행에는 뭐다? 이 분묘의 설치기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4번 보시면은 시도 또는 시군구는 줄치가에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줄쳐 놓으시고 그 옆에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분묘 설치 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 줄쳐 놓으시고 그리고 묘지 수급을 위해서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 단축도 가능하고 다음 설치 기간이 종료된 분묘 그 밑에 끝난 날로부터 1년 많이 나왔으면 1년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분묘다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뭐다 유고를 철거하고 그죠? 유고를 철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봉환 또는 화장을 해야 됩니다. 1년 이내에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고를 철거하고 봉환 또는 화장을 하라 그 말입니다. 다음 묘지의 사전 매매 금지입니다. 그 색감에 다만 70세 이상인 자 줄쳐놓고 그 밑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만 줄치면 됩니다. 그러하지 아니. 이것도 지금은 이제 이래 시험에 안 낸다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장사법이 2001년도에 시행됐습니다. 그죠? 그게 법을 만들려면 2, 3년 전부터 뭐 물밑 작업 들어갑니다. 1999년, 2000년 이때만 해도 남자분, 여자분의 평균 수명이라 했나 이런 것들이 68세, 여자는 72세 뭐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세 넘어가면 자기 묘자리를 스스로 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못하게 합니다. 이 나이 아니 70 그대로 가는데 실제 지금은 한 80으로 한 10년 이상 더 연장 안 되긴 싶은데 아직은 법은 그대로 70입니다. 시험 나면 70으로 봐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밑에 이것도 한번 몰라그렇지 별난 아들은 좀 똑똑하고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법학에 관련된 아들은 법제처에 많이 항의합니다. 이거 법 안 맞다 많이 항의하면은 공무원들이 그것을 묵살해봅니다. 아이고 알았다 참고하게 해놓고 안 바꿨습니다. 왜? 위에 이래 얘기하잖아. 진정하면은요 니는 만들 때 그것도 고려 안 했나 그렇게 요거도 묵답니다. 나중에 진짜 크게 한 바꿀 때 같이 확 바꿔보지 잘 안 바꾼답니다. 사실 이거 죽어도 불합리한 거 알잖아. 맞잖아. 그런 식입니다. 그런 거지. 다음 타인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뭡니까? 그 밑에 2번 동그라미 줄칠까요?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에 설치했던 연고자. 아까 봤지? 무연고 사채라든지 그죠? 타인 토지에 설치된 분묘는 어떠한 경우라도 개장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뭐면 알겠지? 무연고 분묘 타인 토지에 설치된 분묘는 왜 이 말을 강조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분묘에 좀 신성시 때문에 나무 묘를 함부로 개장하면 안 되지. 함부로 개장하면 안 되는데 3월 이상의 그 뜻만 공고하면 개장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알고 말하고 싶은 거였고 다음 사설 자연장지의 조성 방법은 뭐다? 사후 30일 그죠? 개인은 가족은 종중 문중은 뭐다? 사전 신고입니다. 법인은 뭐다? 사전 허가. 자 그럼 장사법은 뭡니까? 가족하고 종중, 문중도 전부 다 사전 허가였잖아. 근데 자연장은 뭐고? 가족, 종중, 문중이 신고로도 설치가 되나? 뭐 먼저 그죠? 신고로도 설치가 되나? 다만 사전 신고지 사후 신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 먼저 그죠? 사전 신고지 사후 신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현재 간의 추세는 매장을 권장한단 말입니까? 자연장을 권장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당연히 자연장 건장이지. 자연장은 신고로 설치를 놔둬보잖아. 근데 매장은 뭐다 전부 개인 묘지면 전부 다 사전 허가를 다 받으라니까나. 현재 자연장을 건장하는 추세다 이 말입니다. 자연장이 뭐예요? 뭐 나무나 이런 수목 밑에 있잖아, 그자 잔디 밑에 뭐 유골함이라든지 하초를 잔디 유골을 뿌리 뿌는 거 있잖아, 막 그런 것들이 전부 자연장이야, 자연장, 그자. 다음 자연장지 조성 면적은 뭐다? 개인은 30제곱미터 미만, 가족은 100제곱미터. 이까지 공부하는 말 뭐하겠습니까? 102.5나 105점 노리시는 분들은 해보시소, 그자. 보내보시고. 다음 농지법, 그자. 10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농지법, 농지법. 이건 공법상 거래 규제지, 공법상 거래 규제, 그자. 농지취득 자격 증명제, 농지취득 자격 증명제입니다. 보시면은 제일 처음 뭐다? 농지란 나오자. 농지란 뭡니까? 지목이 뭐 전답 가수원, 그 농지잖아, 그자. 다 했는 겁니다. 지목이 또 전답 가수원이 아닌 경우는 뭐다? 다음 페이지 나오죠.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3년 이상 경작되면 농지로 보겠다, 그자. 그럼 지목이 임야인 경우, 나는 조문을 그대로 발췌한다 보니까 끝까지 이것만 잘 알아놔.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형질 변경을 하면은 뭐다? 단연생 식물, 형질 변경 했을 때는 뭐단 말이요? 농지로 봐준다 그랬잖아. 나오지요? 농작물의 경작이나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된 경우에 3년 미만인 토지이거나, 그러면 3년 이상은 농지로 본다 이 말이야. 3년 미만 농지로 안 보겠다 이 말이고, 또 임야인 경우 나오지요? 형질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형질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단연생 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초지는 뭐다? 농지법에서 제외된다. 이 말은 결국 뭐고, 내가 그 조문을 떼기다 보니 그대로 얻으시라고 되는 거 아이가. 이 말은 결국 뭐고, 임야인 경우 형질을 했을 때는 농지로 봐주겠고,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 아닌 경우는 뭐다?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3년 경작되고 있으면 뭐다? 그 농지로 봐주겠다 이 말 아이가. 역으로 치면 맞지, 그자? 그 말이야. 풀떼기는 농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초지는 농지가 안 됩니다. 고려 보시고. 다음 농지취득 자격 증명제 보시면은 그 색깔 밑에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에 언더라인을 던져 놓고 있어요. 시구, 읍, 면장입니다. 시구, 읍, 면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밑에 군수 해놓고 X 해놨고 있어.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의 발급권자인데 군수는 빠집니다. 농지취득 증명원의 발급권자에서 뭐다? 군수는 빠집니다.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입니다. 하양이 읍이지. 하양읍에 계속 살아래 좋대, 그죠? 군지역이나 이런 데 살면 좋습니다. 혜택 많이 보지요. 의료보험비하고 모든 게 딱 시권의 2분의 1이 그래, 몰랐네, 여태까지. 나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뭐, 이렇게 하다 보는데, 대학도 영 유리하대. 상당히 유리합니다. 경찰대나 의치한 대학 의대 가는 것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농어촌 전형은 뒷집어 예쁩니다.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몰라가지고 도시 껄쩍거리는데 아주 공부를 특출하게 한 나들이야 관계없지만도 의대에 목숨 걸고 싶고, 뭐 의대 한번 있잖아. 한의대나 뭐 치대나 의대나 한번 끝이라도 가보고 싶은 아들은 뭐다? 군지역에 공부를 아주 잘하는 관계없는데 공부는 좀 영마하면 안 되죠. 그냥 의치하서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전국 2,000명 네 집안입니까? 60만 명이 2,000등 안에 들어 2,000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전국 바닥 대학까지 다 포함해가 2,000명이거든. 2,000등 안에 들어야 쉽지 않습니다. 뭐 10,000명이 2,000등 해도 그런데 60만 명이 2,000등 안에 그죠? 그래서 다 하는데 그것도 제휴생 밀려뿐만은 현역에서는 1,000등 안에 들어야 돼. 1,000등 안에. 그러면 가는 데니까 공부를 좀 하긴 해야 돼. 하는데 굳이 기적을 바라보려면은 농어 지정 들어가면 가능성이 크다니까. 내가 이제 한번 한번 나도 한번 교육청 가지고 한번 알아가지고 막 자녀 의대 보내는 방법 강의 한번 하려고 한다네, 진짜, 그죠? 자녀 의대 보내는 방법 한번 뜰보지만 가겠는데 아직은 뭐 바빠서 한번 알아보려고 한다는 것도, 그죠? 묵고 살라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개발한다, 컨텐츠를. 이제 뭐 강의는 답이 안 나오니까, 그죠? 이제 컨텐츠를 개발해가지고 뭐 아들 의대 보는 거 신협이나 말고 이런 데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아직은 바빠가지고 지금은 거의 강의를 풀로 뛰니까 바빠. 그런데 한번 알아보려고 한다 하거든. 어? 유튜브에 그것도 괜찮네, 그죠? 맞네, 그죠? 그래. 제기되면 어쨌든 간에 농담 아니죠, 여러분. 혹시 보라토라든지 보라완 자제분이 아직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따사리가 그럼 더더욱 중고등학교 때 그거를 입증돼야 돼. 중고등학교가 군지역에 있었다는 입증돼야 돼. 그 학교 다녀야 돼. 그래. 뭐 주소 옮기려면 바보가 다 옮겨놓지. 그래.
그래 돼야 되지. 어쨌든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도 혜택도 다 좋습니다. 의료보험하고 모든 세금이고 자동차세 이런 거고 모든 게 좋다. 모든 게 좋아. 그걸 뭐 어쨌든 잘못색깔이 아이가? 어쨌든 간에 군지역이 그래서 이거 다사가 그래가 많이 컸잖아. 실제로 다사가 달성군이거든. 현풍하고 이런 데가 그래가 많이 크는 거 있습니다. 실제로 혜택 진짜 많이 준답니다. 자제들하고 이런 거 모든 게 좋다. 뭐 좋다 카드로 한번 자세히 알아보셔서 그 군사무소에 연락해 보면은 상세히 아무 인터넷 쳐봐라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그냥 알아봐. 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괜히 뭐 어물쩡히 강의식 끝에 앉아가지고 사람만 빙시되지 말고 그냥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니까. 그래 보시고 뭐 요즘은 잘 많이 알아봐야 됩니다. 많이 알아보면 좋아요. 의료원비하고 이런 것만 받는다 해도 심의위생 이제 돈이 얼마고 그런 지고 기타 등등 각종 나는 뭐 집도 사도 아마 모든 게 유리한다 나는 알고 있어요. 모든 치등 것에도 군지역은 농어촌은 다 유리합니다. 다 유리하게 돼 있어요. 응? 그런 것도 뭐 그까 내가 사업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보시죠. 한번 그죠? 어쨌든 군지역은 상당히 유리하답니다. 어쨌든 좀 모든 게 유리하답니다. 한번 알아보시죠. 자 봅시다. 그럼 일단 군수는 나오의 말인데 군수는 농취증의 발급권자에서 빠집니다. 군수는 뭐다? 우리가 농지취 자격 증명원의 발급권자에서 빠집니다. 다음 농취증의 법적 성격은요.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자에 동그라미 쳐놔요. 뿐자에 그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이것도 봐 이해를 하라 이 말이야. 농취증을 제출 안 했잖아. 매매계약이 무효가 아니고 등기 못 친다 뿐이지 매매계약의 효력 요건하고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게 지문이 독해가 빨리 돼야 돼. 뭐 먼저 하겠지? 그래 보시면 되겠고. 다음 농취증의 발급은 뭐다? 고객했고 그러고 농업경영계획서 면제는 봐야 돼요. 디귿에 그죠? 보시면은 농업경영계획서가 면제되는 사례입니다. 농업경영계획서가 면제되는 사례. 그거 세 개 있지요. 시험, 연구, 실습을 목적. 그죠? 시험, 연구, 실습을 목적. 그리고 주말 체험 목적. 농지 전용 신고나 허가받은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농업경영계획서가 면제입니다. 농업경영계획서가 면제. 뭐 먼저 하겠죠? 농업경영계획서가 면제인데 농업경영계획서가 면제되는 건요, 그죠, 여러분요? 뭡니까? 농업경영계획서 면제되는 것은 요걸 알아야 됩니다.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은 제출을 한다 이 말입니다. 중요하지, 그죠? 이 말이지. 그만. 시험, 연구, 실습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경우 농취증 제출을 면제받는 게 아니고 제출한다 이 말이야. 농업경영계획서만 면제지 농취증은 낸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농취증은 낸다 그 말입니다. 알아놓으시고 즉 농업경영계획서가 면제되는 사례는 농업경영계획서 면제지 농지취 자격 증명원 제출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 농업경영계획서 면제되는데 혜택 보는 게 뭐고 김강사야. 그 B에 보시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의 발급은 그 두 칸 밑에 4일 이내입니다. 4일 이내 그자. 그리고 두 칸 밑에 다만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줄 쳐놓으시고 밑에 2일 이내에 농취증을 발급. 중요하지요. 원래는 농취증을 제출하면요 저 발급을 요청하면 4일 이내에 발급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근데 농업경영계획서가 면제되는 사례는 뭐다? 농취증 제출을 하면은 2일 이내에 하겠다. 그거 하나 혜택 본다 이 말입니다. 맞다 그래. 아무 그거 필요 없습니다. 농지도 욕심은 농지로 사람은 좋겠어. 농지도. 괜찮 농지 사람은 좋대 이것도. 물론 뭐 사람가 나쁠 거 있나마는 그자. 근데 뭐 부동산 내가 투자했지만도 어차피 우리가 5천에서 뭐다 내 정도야 나도 알면서 뭐 하는 게. 여윳돈 가져가지고 한 5천에서 한 1, 2억, 2, 3억 정도 여윳돈 가지고는 운신의 폭이 좀 좁아 그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좀 이래봐 조그만 눈에 보는 상가라든지 이런 거밖에 주택 조만한 거밖에 손을 못 대지만도 좀 자본이 있으면 나는 막 누나로 얘기해주면 농지라 토지에 손대면 제일 낫어.
이날에 때 역대의 토지사가 망했다 하는 건 부동산은 없습니다. 주택이나 상가지고는 많이 제비 못 봤다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토지는 놔두기만 또 돈입니다. 놔두면 토지는 돈입니다. 토지는 지금 뭐 인간한 대구 인근의 농지 그만 3만원, 내가 지금 고등학교 대학교 때만 해도 2만원 3만원, 지금은 2, 30만원짜리 없습니다. 없고 저 알 꼴짜리 가도 없다 이 말. 도로는 500, 1000씩 막 이렇게 잠만만. 그 농지는 내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농지 토지는 그냥 내 초등학교 동기가 군위에 사는데 군위에서 지금 막 술 한잔 먹고 울면서 얘기하는 게 겨우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학교 서부초등이고 물론 좀 서민학교 아이가 그래서 그런지 돈이 없어가지고 비싼 돈이거든. 돈이 없어가지고 좀 나이도 많은 농촌에 있는 그 시골 아저씨한테 결혼했단다. 그때만 해도 집에 어려워가지고 땅을 이렇게 지금 촌이니까 땅이 있잖아, 그냥. 가가 지금 그 초등학교에 그냥 한 달에 매년 1000만 기부 내고 아주 재산을 다 합치면 600억. 군위에 땅이 많아가지고. 그래, 땅이 많아거든. 군위 땅을 있는데, 군위가 농담이 아니고, 나 거짓말 왔대. 사만 도로까지 걸어야 가만 안 나와. 200, 300짜리 땅이 대부분이야, 대부분. 아무 헐찍한 땅 가도. 좀 꼴짜 들어가서 30만, 40만 이래 한단다. 그 와군 올라도 할지도 모르겠단다. 그죠? 땅이 많아, 그래. 땅이 많아, 그래. 그래서 지금은 시위 제일 잘 가려고 소문났다니까. 여자 팔자 나올 수 없다니까, 그지? 나는 전국에 내 땅 하나 송곳 꼽을 데 없다 하겠네. 가는 너 말꼬마 탈이지, 그죠? 완전히, 그죠? 내 말은 그치, 지금도 이렇게 우리도 부동산 잘 하겠지만도 땅에 투자가 제일 낫다 하면 속으로 돈이 있어야 사직하고. 묵혀놓고 내 나한테 우리 아때는 그 빚 다 보겠지. 내 때는 빚 못 보더라도 사놓으면 지금은 안 늦었지요. 그래서 시간 오래 걸린다 보이지, 그냥. 그래서 그때는 근데 만약 그게 운이 맞지만 한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그자 뭘 사놔도 10배 쓰면 다 뛴다 솔직히. 뭘 사놔도 그자. 지금은 이제 워낙 밝아져 보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속도가 좀 느리다 보이지, 그자. 어쨌든. 70년대 버스비 나는 학교 중학교 다닐 때 버스비 그렇게 한보가 그래야 벌었다 이가. 어쨌든 모든 것들이 건설사 그 기업들이 그 아파트 사업해 가지고 한보가 엄마 아파트를 짓는 걸로 알고 있어, 그죠? 그래, 엄마 아파트를 짓는 말 한보가 보자. 정태수 구분인가, 그지? 무슨 카드? 그러실기라. 내가 솔직히 20살 초상이봐도 뭔지 아나? 그 칠곡에 그자 그 땅이 그 택지 개발 들어가자마자 뭡니까? 돌 받치고 악산이었거든. 솔직히 등록금 가지고 카드 안 치고 그거 사놨으면 내 팔자 곤쳤단다 했잖아. 미친놈 내봐도 미친놈. 그래 우리 아버한테 욕 개같이 넘어가면서 등록금 가지고 카드 안 치고 내 그 땅 사놨으면은 돈 벌어 그때 다 그랬을 게다. 그랬으면 어쨌든 간에 어쨌든 뭐 그렇다 하는 거지. 모든 돈 투자는 모든 것보다 스스로 잘해서 그래. 스스로, 그지? 스스로. 자, 그 스스로 잘하면 됩니다. 자,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의 발급을 요하는 경우하고 발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발급을 요하는 경우. 자, 이 말입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알아놔야 되죠.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에 발급하고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입니다. 발급하고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 그죠? 보시면은. 자, 보면 발급을 요하는 경우는 뭡니까? 매매, 교환, 증여, 판결, 경공매, 조서 이런 것들은 농지증 제출을 요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경매에 동그라미 쳐놔보시고 이런 정도. 뭐 보통 회의하면 경매는 모든 게 패스입니다, 사실은. 근데 농지취득 자격증 오늘 경매 배우지만도 농지증은 낸다 하거든요. 경매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 알아놓으시고. 그리고 A, B, C, D, D 보시면 아까 이가 전용 허가를 받거나 전용 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 소유. 이게 보고 농업경영계획서 면제되는 사례 아니냐. 이번에 이게 연합봤단 말이야. 이 두 개 말고도 가면 돼 있다는 거지. 매매교환, 증여, 교환, 판결, 조서하고 이러면 안 되고. 그러고 농지증 발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는 D죠. D, 그죠? D. 전용 협의까지 완료된 농지 취득은 뭐다? 농지증 제출 면제입니다. 당일날 쏟기 쉽잖아. 전용 신고나 전용 허가받은 농지 취득은 농지증을 내고 전용 협의가 완료된 농지 취득은 뭐다? 농지증 제출이 면제다 이 말이야. 야야 뭐 좀 구분해보는 방법 없나? 전용 협의가 완료된 농지 이래 적을 수 있어. 신도시라고 적을 수 있어. 그럼 끝나쁘잖아. 이건 농지 기능이 끝이야 이제는. 그러니까 택지 개발대가 와 이건 도시로 되겠다 이 말이야. 그럼 굳이 그런 건 농지 낼 필요가 없잖아. 농지증을 내는 목적이 뭐고 농사를 잘 지어보겠다고 농지 보호 차원에서 투기 방지 아니야 솔직히. 근데 이거는 이미 뭐다 농지의 기능이 끝이잖아. 신도시 되겠다 이 말입니다.
뭐 먼저 하겠죠? 그래 보시면 돼. 다음 농지 소유의 상한입니다. 뭐 현재는 농지 소유 상한이 다 철폐됐는데 아직까지 크게 3개 상속에 줄쳐 놓으시고 두 칸 밑에 1만 제곱미터 이내입니다. 그리고 8년 이상 작용한 자가 이농했을 때도 1만 제곱미터 이내입니다. 그리고 주말 체험 목적은 그 출처에서 그 밑에 세대원 총면적입니다. 세대원 총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이 두 가지를 건져야 됩니다. 세대원 총면적이라 하는 거, 아버지 999, 엄마 999 아닙니다. 아버지, 엄마, 아들, 딸 한 세대원 주민등록등본상에 구성된 한 세대원 전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고, 그리고 이하가 이거 뭐다? 미만이라 하는 거, 그죠? 그리고 그 옆에 적어 있어. 거리, 지역, 첨가 삭제입니다. 거리나 지역 제한은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뭐 통작 거리 뭐 몇 킬로 안에서 사는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 그죠? 근데 주말 체험 이런데 사실 농지 같은 경우는 아주 양도할 때는 그죠? 그 본단다. 내가 농지를 그자 직접 팔아보지 않아 가지고 모르겠는데 내 땅이 없어 가지고 그죠? 농지를 만약에 판대 그자 8년 이상을 보니까 양도세 감면이 있는데 거리가 너무 멀잖아. 이 새끼 이거 농지 짓는 놈 아니다 봐가지고 양도세 감면 안 준답니다. 솔직히 100km부터 생각해봐. 1일 생활거리 아니잖아. 갈 때 100, 올 때 100 같으면 농어 짓는 데 말되나 솔직히 그죠? 그런 것들은 강에서 판단했을 때 너는 양도세 감면 안 주겠다 이 말이지. 오래 보유해도. 왜? 농어 짓는 놈이 아니다 이보는 거야. 누나야 좀 살자 누나야. 매일 농에서 그것도 하나 그래가지고. 그 여기서 누나가 포항에 농지를 매일 출퇴하고 농지 지르고 간다 이 말 아이가 그래. 그 가에서 봤을 때 못 믿겠다 이 말이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나는 그냥 투기의 목적이지 그냥 농사를 지을 줄 아니다 이 말이야. 알았다 누나야. 그럼 누나가 법 만들고 해보라 그럼 누나야. 그럼 뭐 그죠? 그렇다 이 말. 그거 좀 있답니다. 가까운 거리 같은 경우는 마다 농어 짓다 하면은 양도세 감면이 맞는데 너무 먼 거리 같은 경우 판단해 봤을 때 간에서 별 의미가 없는 기라. 야는 농사를 지은 놈이 아니고 아마 접붙이겠다든지 막 투자에 대해서 알겠나 이 말이야. 그래 보는 거야. 고래 보시고. 다음 농지 처분 명령은 이 말입니다. 자, 농지를 뭐란 말입니까?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농지를 농업 1차는 뭐란 말입니까? 처분 통지입니다. 1차는 처분 통지. 1차는 뭐다? 처분 통지. 2차는 뭐예요? 처분 명령입니다. 처분 통지는 뭐다? 1년. 처분 명령은 뭐다? 6개월. 결국 농지를 취득 위해서는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지을 자만이 농지를 취득해야 되는데 농지를 취득해 놓고 농사를 안 지은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1차 처분 통지, 2차 강제 처분 명령인데 강제 처분 명령에 뭐다? 우리가 미이행 시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시킵니다. 미이행 시에는 뭐다? 이행 강제금을 부과시켰다. 뭐 먼저 하겠죠? 미이행 시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시켰습니다. 이때는 뭐다? 매년 토지가액에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뭐다?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킵니다. 뭐 먼저 하겠죠? 매년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뭐다?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킵니다. 그게 우리 교재 111페이지의 하단부입니다. 자, 그 1년 그 줄쳐 놓으시고 기억에 3칸 밑에 농지 처분 줄쳐 놓으시고 그 밑에 6개월 이내에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줄쳐 놓으시고 그 밑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줄쳐 놓으시고 그 옆에 매년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그죠? 다음 농지 임대차입니다. 농지 임대차는 뭐다? 그 두 칸 밑에 시구 읍면장 확인 줄쳐 놓으시고 그 밑에 농지 임대 줄쳐 놓으시고 그 옆에 뭐다? 다음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고 줄쳐 놓으시면 돼요. 자, 이건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농지 임대차의 대항 요건은 시구음 면장의 확인 플러스 뭐다? 농지의 인도입니다. 오늘 주임법 상임법도 배우지만 대항 요건은 전부 다 인도를 다해야 됩니다. 주택도 인도, 상가도 인도받고, 다만 주택은 전입신고, 상가는 사업자 등록 마친 때, 농지는 뭐다? 시구 읍면장의 확인. 전부 대항 요건은 법률적 효력이 다음날 0시부터입니다. 좀 이따 주임법 할 때, 상임법 할 때 다시 한번 감아 드리겠어요. 다음 농지 임대차는 뭡니까? 밑에 1번 동그라미에 임대차 계약 줄치는 그 밑에 과 임대차 계약 과 뭐다? 사용대차 계약 줄치는 그 밑에 서면 계약을 원칙입니다.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 그리고 서면 계약을 원칙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쭉 볼 거라고 시험 나올 만한 게 뭡니까? 24조 2항의 1로 보시면은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 거기 언더라인 3년 이상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와 주택이든 상가든 농지든 최단 기간은 다 있습니다.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농지는 3년인데 민법의 임대차는 뭐다? 최단 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최장기간도 없고 우리 주택, 상가, 농지도 최장은 요 기간이 없습니다만 최단 기간은 다 있습니다. 그런 건 진짜 이렇게 오랫동안 이 바다에 굴러물 자왔으면 내 감옥 바꿨을 낀데 짜증난다 그죠? 계속 해마다 생각했는데 내년에 끝날지 못나 끝날 때 그래 고마하냐고 막 그래가 미루타 버리려 했는데 어제 후회 많이 됩니다. 그죠? 지금 민계공을 해야 그래도 좀 시수 좋고 돈도 되고 대접받는데 중개는 대접도 못 받고 잘 치면 본전이고 못 치면 그따 감을 그따로 가르친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도 돈도 안 되고 또 그죠? 막 요즘 막 괜히 이만 오래 할 줄 알았으면 감옥을 바꿀 텐데 지금 어제 그 하고 원장한테 하기에는 내 생각에 이제 몇 년 더 있으면 끝나겠네. 그 지금 바꾸라 하는데 아씨 이제 바꿔내려 하기는 좀 그렇다. 그렇지. 이 중개를 차라리 1차 이어갔나 이걸 화가 돼야 돼. 이걸 2차 전연합을 하기는 원래 이거를 1차 이거 혼자 감옥해야 돼. 그럼 누나 그 국토부 장관 시켜줄게 누나야. 속이시난다 그죠? 그래 1차 요 중개법도 하고 2차 민법도 하고 두 가면 돼. 딴 거 필요 없어 할게. 자 뭐다 그래 요즘 이제 후회된다 하신 줄 알고 이래 오래 할 줄 알았으면 진짜 감옥 바꿨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그죠? 자 봅시다.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하는 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뭐다 임대인은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때마다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임대인의 3년 미만도 예외적 인정해 줍니다. 그죠? 그런 거 차이점 알아놓으시고. 다음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113페이지만 그 묵시적 갱신 있죠. 그죠? 임대인 줄쳐 놓으시고 그 옆에 3개월 전까지 줄쳐 놓으시고 우리가 주택은 뭐예요? 임대인이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그죠? 상가는 뭐다? 우리가 1개월 전까지 그지? 6개월에서 몇 똑같이 1개월 전까지고 농지는 뭐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6개월에서 1개월 전이 아니고 뭐다? 3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계약 갱신 요구의 거절을 통지하지 않았는 경우에는 뭐다? 묵시적 갱신 또는 법정 갱신을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됐고 다음 임대인의 지위 승계는요. 임대 농지의 양수인이 뭐다? 이 법에 따른 줄칠까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농지의 양수인은 줄쳐 놓으시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것도 줄쳐 놓고 왜냐하면 이게 내용이 어려워 그런 게 아니고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집주인이 매매로 소유권 넘기든 상속을 넘기든 증여로 넘기든 교화로 넘기든 그 집을 취득한 자 누구? 양수인 아이가. 양수인은 임대인의 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야 임차인이 보호될 거 아니야. 그럼 임차인이 세주는 주인 보고 전세 보증 돌려달라 하는데 뭐라 하노? 나 그 주인한테 그 공제 다 하고 다 이미 계약 계산 끝났다.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임차인은 그 양수에는 뭐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그 말입니다. 그도 성경은 다 봅니다. 꺼내 보시고. 그리고 이거는 뭐다? 우리가 주거용은 그 다음에 13가지 기재 다 하지만 비주거 토지는 기재 안 하는 거 연습 충분히 했지요. 그거 보시고. 다음 좀 쉬었다가 우리는 뭐다? 126페이지 주택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 바짝 달립시다. 쉬었다 깨요.